우리가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자로 여러분들 부자 돼야 되잖아요.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느 정도 내가 좀 돈을 벌고 싶고 뭐 경제적 자유도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굉장히 맹목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뭘 위해서 직장 생활도 힘든데 빡센데 그 시간 쪼개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책을 보거나 강의를 보거나 주말에 내가 바쁘게 임장을 다니고 막 연차 써가지고 입찰하러 가고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치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경매, 지금 다 경매 관심 있으시니까 왔겠죠. 내가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설득될 만큼 명확한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부자 되는 게 꿈이야. 그러면 나는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될까? 뭐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나는 얼마 이상 되면은 나는 만족해. 난 그렇게까지 되고 싶어. 그런 기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블로그에 글을 남겼는데 저는 진짜 부자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얼마 이상의 돈이 있어야만 최소한의 부자가 되는 거니까 돈이 없는데 내가 부자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는 갖춰야만 부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은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뭐 과거에 뭐 5억만으로도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파이어족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100억이 있어야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1000억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허무맹랑하면 안 되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의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어, 어떤 나의 목표, 부자의 기준 이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리신 다음에 그거를 항상 내가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됩니다. 좀 뭐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망각을 해요. 그 꿈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기준을 그 목표를 쓰거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사이트 비밀번호를 그 목표로 한다거나 뭐 난 100억 부자, 뭐 1000억 부자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계속해서 나를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일단 그게 먼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 경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내가 어떤 뭐 바다를 항해해서 목적지로 간다. 그럼 배를 타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그 하나의 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선택한 이유가 그 중에 경매를 선택한 이유가 경매가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이었어요. 일단 제가 돈이 부족한데 부족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고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그런 류의 투자들은 병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험했고 저는 이제 원금을 지켜야 된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그중에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일단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면 딱 하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면 되죠.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싸게 사서 정가에 판다. 이런 전략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일단 싸게 살 수 있으면 지금 정가에 팔아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게 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남들이 사는 가격 말고요. 남들이 사는 가격보다 내가 좀 더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비싸게는 못 팔더라도 정가에 팔아서 나는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싸게 사는 방법은 역시나 저는 이제 경매
그리고 부동산을 싸게 사는 건 경매하고 공매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왜? 경매 공매는 그 가격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서 내가 입찰해서 낙찰되면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사는 거니까. 물론 폐차라면 뭐 구입할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됐고 저의 전략은 그거예요. 싸게 사는 거는 이제 경매 공매니까 경매 공매를 하되 어,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이 해보자. 왜? 저는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고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늘상 뭐 설계라던가 뭐 설비라던가 이런 일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돈으로 빨리 배우려면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 저도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가 맞춰지면 바로 실전으로 옮겨보자 해가지고 일단 만만한 물건 뭐예요? 가격대가 만만하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만만하고 대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거용이죠. 갑자기 토지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뭐 요런 거. 뭐 그다음에 뭐 1억 이하. 요런 거. 요런 거부터 일단 경험치를 쌓은 거죠. 그게 제가 해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공부는 낙찰 받은 다음부터 공부가 돼요. 낙찰 받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만으로 6년이죠. 100건의 물건을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누군가한테 경매라는 거를 알려줄 만큼의 경험치가 된 거죠. 제가 뭐 전공을 하거나 이걸 깊이 있게 배우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경험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경험치를 이제 어느 정도 알려드릴 만큼 수준이 되더라고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법은요 딱히 뭐 타고난 재능이나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경매 공매를 통해서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배우는 게 생기고 깨닫는 게 생기고 스스로 실력이 는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물건이 보이고 물건이 보이면 돈이 보이고 돈이 보이면 어느 순간에 자산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낙찰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어떤 거? 만만한 물건을 한번 해봐라. 제발 한 번은 해보고 그 다음에 고민하자. 항상 보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고민부터 많아요. 걱정부터 너무 많아. 왜 안 해봤는데 왜 걱정부터 하냐고요. 네? 왜 아직 달려보지도 않았는데 운동화 신발 끈 매는 것부터 걱정을 하고 있냐고요. 네?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맨발로라도 달려봐야죠.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걸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거지 미리서부터 너무 많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는 부분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상의 고민을 끝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저도 책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거 거의 다 써먹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부동산 투자, 경매를 하는 거니까 돈을 버는 투자를 위한 공부, 핵심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게? 우리가 많이 알아서 뭐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러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자. 그래서 권리 분석은 오늘 끝내버리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